네. 운이 나빠질 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징조나 현상. 운이 나빠질 때 징전 현상 물론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보다 조금 공부를 했고 기도를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조금 빨리 알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중님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때 운이 나빠질 때 첫째 이제 징조 현상은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솔깃한 제안이 행운처럼 들어올 때, 오. 그때도 이제 운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징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자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 아주 솔깃한 제안이 들어와. 어떤 제안? 그 직장 때려치고 뭔가 투자를 해서 하면 왕왕왕 번다는 제안이 들어. 아주 솔깃하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아 진짜 뭐 뭘 차렸다는 거지. 이제 회사를 차렸다. 창업을 한 거지.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증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시도를 한단 말이지. 심사숙고하지를 않고 우선은 돈만 번다는 생각에 그런 거 안 좋은 거죠. 그런 징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악마의 유혹이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살려야지. 잘 살펴야지. 응? 선생님, 응. 그 속설에 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 거울이 깨지면, 응. 화장대 거울이 깨지면, 손거울이 깨지면 응. 운이 이제 뭐 뭔가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거울 안에 깨졌다가 무슨 나쁜 일이 생겨? 어?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럼 거울 많이 깨지면은 그냥 완전히 박살나게 깨지면은 그냥 완전 망쳐 나겠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집안에 무한이 생기거나 뭐 깨진 그릇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아, 물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작용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꿈도 마찬가지고 일진이라는 게 거울이 깨졌어. 그럼 사람 그 깨졌다는 의미가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깨졌다고 해서 아주 운이 나빠질 징조까지는 아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날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냐고요. 그날 조금 조심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나빠질 때 징조 현상이 이렇게 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운이 나빠질 때 마음을 흔드는 것.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시간도 없고 또 그걸 참고할 여유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런 유혹들도 생기고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니까 그런 게 생겨가지고서는 아니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생길 때는 잘 유념을 하셔서 각자의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오늘은 운이 나빠질 때 징조. 분명히 있죠. 일단 몸부터 알겠지. 피부가 거칠고 낯바닥이 푸르딩딩하다. 그리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기름기가 없다. 검은 거하고 틀려. 저는 해당 안 되죠, 선생님. 거짓 핑계 아니고. 운이 있을 때는 그랬잖아. 얼굴이 환하고 개기름이 흐른다고. 근데 반대야. 그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맥이 풀리고 몸이 아파.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리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소화가 안 돼. 꺽꺽거려. 물만 먹어도. 밥맛이 없고 불면증이 있어. 잠을 잘 못 자. 깊은 잠을 못 자고 짜증이 많이 나고 신경불적이야. 깜빡깜빡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떤 인간들은 집도 못 찾아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뭐 리모컨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 건망증이랑 또 틀려요. 그것도 이제 징조의 하나예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개운치가 않아. 잠을 많이 자도 개운치가 않아. 잠만 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이제 징조고요. 또 생일, 기념일, 제삿 날짜, 심지어는 뭐 자격증 따는 시험 날짜까지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깨버려. 모르니까 깜빡깜빡하니까 되게 웃기잖아. 그리고 이제 냄새나고 곰팡이가 나도 청소를 안 하고 치우지를 않아. 관심이 없어. 씻지를 않아요. 만사가 귀찮은 거야. 뭐 씻으면 뭐하나. 내 몸에서 냄새가 나도 씻지를 않아. 몰라. 이런 분들 그렇고요. 또 조급한 성격, 버럭 성질, 막말로 뭐에서 쫓기는 사람처럼. 그래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허둥대기도 하고 덜렁대기도 하고 그렇죠.
습관적으로 로또를 산다. 안 될 거 빤히 알면서. 그래서 이런 일례가 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저희 신도분 신랑이야. 이분은 습관적으로 로또를 샀어요. 부인 몰래. 10만 원, 20만 원어치 사다가 나중에 도가 지나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사다가 나중에 적금 깨가지고 3천만 원어치 한꺼번에 샀거든? 그래갖고 들통이 난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3천만 원어치 샀는데 100만 원어치도 안 맞았어. 그래갖고 열이 받아가지고 신도분이 이제 찾아와서 의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뭐가 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풀고 나서 지금은 너무 잘 살아,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를 계속 원망한다. 네가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왜 그랬어? 이런단 말이야. 왜 원망을 해? 그냥 잊어버리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꿈자리가 산란하다. 또 조상 꿈을 자주 꾸고 우는 꿈 많이 꾸고. 우는 꿈은 재수 없잖아. 정말 운이 없을 때는 뭘 해도 재수가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자중하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지요? 이번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징조와 반대로 운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징조. 내가 이제 사람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쭉 알고 지내던 이렇게 이제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얼굴이 막 못생겨 보였어. 그리고 얼굴도 시큼해 보이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환해 보여. 그리고 별로 웃음도 없던 사람이 웃어. 그리고 여기 와갖고 얘기할 때마다 맨날 불평불만만 하던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칭찬을 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비합리적인 일을 당해도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나갖고 나한테 와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을 낀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해,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이 기운이 좋은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 게으름을 부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치면은 뭔가 해보려는 마음도 계획이 생겨가지고, 보살님 저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볼라 그래요, 저런 것도 해볼라 그래요, 이렇게 계획이 생겨.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겨. 마음가짐이 달라져.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운이 좋아지고 기운이 상승하고 있고 좋은 운이 있다고, 운이 오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표정에서 교만한 표정보다도 이상하게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겸손한 그런 표정이 보여. 그런 사람은 100% 운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반면으로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은 차가 저런 아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얼굴도 막 못생겨져 있고, 뭐 짜증이란 짜증은 목소리에 엄청나게 있고, 나랑 한 10분 얘기했는데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평 불만에다가 짜증에다가 뭐 아무리 좋은 얘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신경질 날 얘기도 아닌데 혼자 신경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해. 그럼 그 사람은 운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야. 사람이 일단 운이 바뀌려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마음가짐이 변하게 돼, 이상하게도.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으로 돼. 그래서 그럼 사람이 운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뭐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보고 잘 극복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지나가려던 운도 다시 들어와, 좋은 운도. 이거는 진짜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절대 게으른 상황에서 나한테 좋은 운이 안 들어와. 첫 번째로는 내가 잘 되려면, 집이 잘 되려면 집이 깨끗해야 돼. 이건 어느 선생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할 거야. 청결은 진짜 기본이고, 집에 잡다한 거 다 치워버리고, 오래 묵어서 못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좀 정리정돈도 하고, 이러면은 나한테 그 애는 반드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집 청소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면 그렇지. 운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운이 바뀔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돈으로, 금전으로만 살 수 없다 했잖아. 사람으로 인해서 커나갈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어. 나를 어떤 사람이 만나서 뭘 부탁을 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보니 이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 막 신경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런 거를 갖다가 느껴,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한테 뭔 일을 부탁하려다가도 야는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 좋은 일이 들어오려다가도 안 들어와. 근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운이 안 좋은 시기라 치더라도 내 스스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래도 나는 잘 이 시기를 극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도 싫어하지 않고
그래도 얘가 뭘 좀 해보려고 하구나 이런 의지만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좋은 기운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럼 뭐 그의 운이 나쁘다고 해서 평생 그 안 좋은 운에 두들겨 맞고 앉아있나? 그거 아니잖아. 안 좋다 그래도 웬만하면 들 두드려 맞아야지. 그치? 그리고 웬만하면 빨리 좋은 기운으로 또 내가 일어나야지. 나는 된다고 본다. 선생님, 네. 이 운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네. 내가 느낄 수 있는 징조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대운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네. 뭐 대운이 3번 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운은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대운도 있고 중운도 있고 소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운의 어떤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대운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왜 대운이 한 번도 안 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대운뿐만 아니라 중운도 소운도 왔다가 또 그걸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내보내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이 들어올 때 느끼는 징조, 내가 몰랐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내가 몰랐던 일들을 겪게 되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야. 나는 저런 일에 저런 사람에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저런 일을 겪어야 될 일도 없다라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그런 운이 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잘 접할 때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운이 올 때는 굉장히 스스로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 회사를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회사를, 들어가기도 힘든 회사를 왜 관두느냐, 다들 뭐 이제 그런 어떤 시선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다른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회사를 관두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본인이 심도 있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관두려고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친다고 맨날 그러는데 나는 못 살겠어요. 막 이래서 하소연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의 운을 이렇게 점을 쳐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지켜봐라. 그리고 그분의 결정에 한번 따라봐라 해서 또 대박을 치는 분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에 살면, 내 집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은 물론 평생 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살게 되면 그 집의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주어진 운이 있는데 그 운까지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이 지나면 반드시 갑자기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다른 동네로 가고 싶다는 충동일 때 저는 이것 또한 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곳에서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생각한다. 돈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집에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더니 갑자기 그 집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역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운이 올 때 반드시 사람들한테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반대로 운이 좀 나빠질 때쯤
나타나는 징조 현상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병원에 갔는데 나는 몸이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없습니다. 몸의 전조 증상이 그렇게 운이 나빠질 때는 어딘가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운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게으르게 되고 자꾸 뭔가 내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터도 나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꾸 쉬게 되다 보니까 또 집안에 부부간에 또 싸우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 또 뭐 아빠 역할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 없이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 갑자기 뭐 사고 같은 게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사고가 난다거나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 구설 항상 운전도 잘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뭐 차가 박는다든가 이런 분들의 증상을 보면 어떤 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누가 와서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집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운이 나빠지는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장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뭐 그냥 보통 있을 수 있어 했는데 하나 고장 났는데 또 고치고 나니까 또 여기도 고장 나고 저기서도 고장 나고 그랬을 때 보면 반드시 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